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 텅 빈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커튼을 걷었어요. 햇빛이 들어오지만 집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떠난 뒤로 이 집은 말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죠. 식탁 위에는 어젯밤 남겨둔 국이 식은 채 놓여 있었고 한 사람분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일주일째 전화가 없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지만 지금의 집은 그때와 다른 계절처럼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빈 접시를 씻고 깨끗이 정리된 식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빠진 자리에는 시간만 멈춘 듯 흐르고 있었죠. 정리된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어머니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고 손을 올리는 순간 잠시 망설임이 스쳤어요. 이걸 다시 쓸 일이 있을까?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그대로 둔 채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대신 거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지만 쓸쓸함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밖 골목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올라도 찾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전단지와 고지서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사를 건넸지만 대화는 날씨 얘기에서 끝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TV를 켰지만 집중되지 않아 소리만 낮게 흘려보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말하며 커피를 내렸어요. 진하게 우러난 향이 퍼졌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서운함과 체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채주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아들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밥 한 끼 같이 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했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어머니의 가슴엔 왠지 모를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새 옷을 꺼내 다리고 머리도 단정히 묶었어요. 오랜만에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아들의 집 문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짧은 인사 뒤에 며느리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어머니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 구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새로 장만한 가구와 향이 다른 집 냄새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잠시 후 나와 엄마 오셨어요?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어딘가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 봉투는 그대로 식탁 옆에 남겨졌어요. 그건 냉장고에 넣어 둘게요. 며느리가 말하며 조심스레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는 눈길을 아래로 떨군 채 수저를 만지작거렸어요. 식사 내내 세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오로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휴대폰 알림이 울리자 잠시 자리를 비웠고 어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물컵을 천천히 돌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향이 퍼졌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일은 어때?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아들은 뭐 그냥 그래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어머니는 자신이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시선을 거두었어요.
창문 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집 안엔 웃음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식탁을 치우며 조만간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는 길 들고 온 봉투는 여전히 손에 쥐어 있었고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명절을 며칠 앞둔 날, 어머니는 김치며 나물을 미리 준비해 아들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새벽부터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손끝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한참을 준비한 반찬을 가방에 담아 버스를 타고 이동했죠. 아들 집 문 앞에 서니 묘한 떨림과 망설임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고 짧은 인사 후 시선을 주방으로 돌렸어요. 부엌 한편에는 이미 며느리가 준비해 놓은 음식 재료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 봉투는 주방 구석에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표정 속엔 부담과 당황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는 자리에서 물러나며 손끝에 남은 양념을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부엌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은 잠시였고 며느리는 이내 혼자 요리를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거실로 나와 앉았지만 몸 둘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리모컨을 쥐었다 놓고 벽에 걸린 시계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주방에서는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마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올린 손가락만 천천히 맞부딪혔어요.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쁜 듯 휴대폰을 확인하며 짧게 안부를 묻고 다시 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손길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따뜻함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명절 음식이 하나둘 완성되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가지도 도와주지 못한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될 즈음 어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입안에 들어가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쁘게 접시를 챙기며 자리 사이를 오갔고 아들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그릇을 거두었고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은 끝내 식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져왔나 싶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만 말을 삼켰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문 밖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명절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명절이 끝난 뒤 어머니의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초인종도 눌리는 일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끓여놓은 국은 며칠째 그대로 있었고 식탁 위엔 한 사람분 밥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달력을 꺼내 기념일을 살펴봤지만 표시된 일정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었죠.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하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반찬통을 정리하며 자신이 만든 음식을 다시 버려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안팎을 비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다시 같은 자리에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오래 바라보았고 이웃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더 깊어졌죠.
하루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종이에 아들의 번호를 적어보았다가 조용히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았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보다 창문 밖 그림자에 더 시선이 갔습니다. 해가 지고 불이 켜진 집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집만 어두운 채 잠겨 있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꺼내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래 접어둔 옷 몇 벌과 작은 수첩, 사용하지 않은 기차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펼쳐 몇 줄을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조용히 덮었어요.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겠지. 낮게 흘러나온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가웠고 어머니의 손끝은 떨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결심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지만 한 숟갈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부엌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어머니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정리하며 먼지를 털었고 쓰지 않는 그릇은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슬리퍼를 정리하며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문 밖으로 나서기 전 어머니는 식탁 위에 낡은 열쇠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옆엔 짧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아직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 채로 문은 조용히 닫혔고 오래된 집은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단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햇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지도 않고 빈 방을 천천히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 결심이 굳어지자 어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옷 몇 벌과 단정히 접힌 수건을 꺼내 가방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가족 사진 중 아들 어린 시절 사진만 한 장 골라 가방 안쪽 깊숙이 끼워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다 멈춘 손끝에 오래 보관했던 적금 통장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따로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옆에는 짧게 쓴 편지 한 장이 조심스레 놓였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글씨는 또박또박 적혔지만 그 사이로 깊은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편지를 읽어본 뒤 조용히 봉투를 덮었어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어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꿨습니다. 찬바람이 거실로 들어왔지만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먼지가 내려앉은 액자를 닦고 식탁이 물컵을 싱크대에 옮겨놓으며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여행용 슬리퍼를 꺼내 현관 앞에 내려두었죠. 낯선 길을 향한 작은 예고처럼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들고 나던 장바구니를 한번 만져본 뒤 어머니는 그것을 내려놓고 대신 가벼운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를 정리하던 손끝은 떨림이나 망설임 없이 단단했어요. 벽에 남아있는 달력의 날짜는 빼곡히 스쳐갔지만 더 이상 표시할 계획도 기다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어머니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천천히 닫고 나온 어머니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며 두 번쯤 걸음을 멈추었어요. 하지만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길게 들이운 골목길 끝으로 발걸음은 향했고 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신만의 길 위로 조용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집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근 채 깊은 정적 속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의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 보니 전화 못 받았겠거니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도 불안한 눈빛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되었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한 주말 아침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닫혀 있었지만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집은 며칠째 정리된 그대로였고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열쇠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정리된 그릇과 설거지거리가 없었고 물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며느리는 벽에 걸린 달력 옆 빈 못자국을 발견했어요. 평소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문을 열자 옷 몇 벌과 함께 여행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식탁위 봉투를 조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집 열쇠와 손편지, 그리고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자신이 떠나는 이유와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다 괜찮으니 잘 지내라는 짧은 글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외로움과 체념은 쉽게 읽혀졌습니다. 며느리는 편지 옆에 놓인 반찬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는 텅 빈 채 남겨져 있었어요. 아들은 잠시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고 주변의 정적만 귀에 들렸습니다. TV 리모컨은 그대로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수건을 꽉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엔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조용히 상처받아 왔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이 집에 없었고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편지와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말보다 무겁게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펼쳐들며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훑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또렷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고 어떤 기대도 요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기 싫다, 이제는 마음 편히 살고 싶다라는 내용은 짧았지만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며느리는 손을 모은 채 편지를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참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긴 침묵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방 안을 천천히 돌며 어머니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서랍 안작은 수첩에는 생활비 지출 내역과 함께 아들을 위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 달 보험료 납부, 감기 조심하자 같은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발견된 약봉투에는 날짜와 복용 시간까지 정리되어 있었지만 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수첩을 덮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은 주민센터를 찾아가 어머니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어머니가 며칠 전 복지 상담을 받고 혼자 지내는 노인 쉼터 목록을 받아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을 꼭 쥐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두 사람은 말없이 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어쩐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창가에 팔을 괴고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을 감쌌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열자 정막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달라진 것은 두 사람의 마음뿐이었어요. 테이블 위 편지와 열쇠는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 의미는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동안 어머니가 가져왔던 반찬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씻겨 말라있는 플라스틱 통이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그 안에 담겼던 마음과 시간을 떠올리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짧은 숨을 내쉬었어요.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더 봤다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어머니가 없는 집안을 더 적막하게 만들 뿐이었죠. 현관 옆 의자에 놓였던 어머니의 낡은 외투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옷자락에는 오래된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뒤늦은 깨달음은 집안을 천천히 적셔가며 사라진 사람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선택한 삶의 방향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시골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도시와 달리 공기는 차분했고 사람들 걸음도 느렸어요. 그곳엔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은 정적이 있었고 어머니는 가방을 꼭 쥔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몇 걸음 걸으니 작은 마을 안내 표지와 오래된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조용히 옷깃을 스쳤어요. 어머니는 근처에 있는 작은 민박집으로 들어가 하룻밤 묵을 방을 얻었습니다. 방 안은 낡았지만 깔끔했고 창문 틈 사이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어요. 짐을 내려놓은 뒤 가만히 앉아 손바닥 위에 따뜻한 햇빛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보고 싶다. 어머니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눈빛엔 후회도 미련도 아닌 담담한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마을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방문 목적을 전했고 직원은 따뜻한 미소로 안내해 주었어요. 상담을 통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봉사 프로그램과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임 끝에 신청서를 작성했고 손끝엔 미세한 떨림 대신 묘한 안정감이 남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이 끝나고 자신을 위해 하루를 쓰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죠. 센터를 나온 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건넨 사과 하나를 받아들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스며들었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천천히 마음을 채웠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도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어요. 낮은 돌담 위에 앉아 잠시 햇볕을 쬐며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해질 무렵 민박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 먹는 식사였지만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따뜻한 밥과 단출한 반찬, 그리고 조용한 방 안의 평화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떠나온 집을 떠올렸지만 미련은 길게 머물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 어스름한 하늘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한숨처럼 스쳐갔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는 화면을 조용히 꺼두었습니다. 그들의 후회와 걱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먼저 돌보고 싶었어요.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삼키지 못했죠.
어머니는 천천히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첫날이 잔잔히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기에 그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망각하며 살아가죠.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걸 어떨까요? 지금까지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